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12월 첫째 주에 장세 전망 및 투자 주차별 수급을 통한 향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주요 관심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를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피 지수가 80포인트 3.1% 상승한 2633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그런 한 주가 됐어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한 세력은 바로 외국인이죠.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어요. 기관들은 1조 9천억대 순매도를 보였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요. 프로그램 매수를 이용해서 다시 재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 15포인트 상승한 885로 마감이 됐으면서요. 이 외국인들이 3대 지수 모두 수급 쪽으로 큰 폭의 매수세가 나왔죠. 이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들이 4,300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4,100억대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는 환율에 대한 하향 안정화,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국내만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증시 모두 큰 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본도 지난주에 4.3% 상승을 하면서 29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2%대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대만 증시도 1.1%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이 쓰고 있는 이런 모습. 이렇게 글로벌 증시뿐이 아니라요. 이 원자재 쪽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죠. 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구리 등 비철 금속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모습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요, 이 11월 달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 16% 상승한 거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26일 기준으로 12.79배, 상당히 높죠.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데가 2008년도에 13배, 거의 근접하는 수준. 과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 과열권에 진입을 했지만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뜬 나라 국가 지수 보면은 그 전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덜 오른 나라가 지난주에 많이 떴고, 지지난주에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나라들은 또 지난주에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실내로 대만이 1.1%,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나라 국가 중에서 가장 적게 떴는데 지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떴죠. 3.3%. 그렇죠? 일본이 지난주에 가장 4.3% 크게 떴는데 지지난주에는 0.5%. 코스닥과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이 지난주에 1.7%인데 지지난주에 3.7%. 그죠? 거래소는 2.3%, 지난주에 3.7%. 그러니까 많이 뜬 다음에 그 한 주 다음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또 미리 쉬었던 주는 또 그 다음 주에 많이 뜨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그러니까 과열은 맞습니다. 16%나 넘게 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조정이 나와도 그죠? 짧게 또는 플러스권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지만은 이것은 12개월 선행, 그러니까 실적,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은 펀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실내로요, 8월 말에 주가 수익 비율이 12.86배, 이때가 종합지수가 2300포인트, 지금 2600. 당연히 실적이 같다라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이 12.79, 8월 달이 12.86, 오히려 낮죠.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12개월 선행
주당 수익률가 EPS 증가율이 44%나 됐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 22%도 신흥국 지수 28%보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단기 과열권은 맞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회원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현대투조 이소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투자 주체별 수급 사항인데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달에만 1조 원 넘게 매도를 보였고 10월 달에 5천억, 그리고 9월 달에 1조 3천억, 8월 달에 1조, 그러니까 지난 6월서부터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매도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향후의 경기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것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목표치를 제시를 했죠.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은 17.3%를 유지하기로 목표치를 세웠어요. 근데 8월 말 기준으로 이 연기금이 총 자산이 이 785조인데 그 중에 주식 비중이 144조. 그래서 18.2%. 그러니까 목표치였던 주식 비중 17.3%를 초과를 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11월 달에 코스피 지수 16%나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부분,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18.2%나 차지하게 되면 지금 더 높아졌겠죠? 매도를, 이번 달에 1조를 매도했다 해도. 그러면은 이 연기금의 매도세가 12월 달에도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염두에 두자. 하지만 이 연기금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락으로 하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금 물량, 매도 물량은 일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그렇죠? 우리가 수급사항을 주체별 잘 봐야 되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7조 4천억, 코스닥에 9천억, 선물에 4조 2천억,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어서 조금 너무 단기에 많이 산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올해 누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20조 원을 이미 이 당을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11월 달의 매수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 또한요, 2010년서부터 외국인 지분율 추세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한 37.4% 정도가 돼요. 근데 현재 36%. 그래서 요를 평균치를 채운다 그러면 향후에 한 20조 원 정도 또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시장 주도는 당분간 외국인들이 한다. 그러면 외국인 선호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삼성전자 2조 2천억, 하이닉스 9,800억, LG화학 1조 5천억, 삼성 SDI,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그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지만요, 올해 코스피 200 상장 기업들의 배당금이 작년보다 25% 증가한 33조 6천억에 달할 걸로 보죠. 그러면 이제 연말에 다가오면 올수록 이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지난주에 매도를 많이 했지만은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면서 배당을 바라보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관들 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개인들이 보면은 주식 양도세를 10억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년에 12월 달 되면은 개인들의 물량, 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2조 원대, 2조 한 9천억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물량이 올해도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한번요, 이 양도세 대주주 요건인 10억에서 3억으로 낮출 거를 예상하고 미리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억으로 한번 바라보고 이미 물량이 한번 출회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현행을 유지하기 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온다 해도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수급 주체별 사항을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좀 더 이번 주도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개별 종목 관심 종목인데요. 오늘 5종목 정도 언급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이 대주전자죠. 네, 대주전자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은 이제 이 2차 전지 중에 이제 음극재 부분에요. 실리콘계, 그죠? 미래형 배터리에 포함되는 음극재요. 실리콘계 이 음극재가요. 그런 부분을 세계 최초로 그죠? 실리콘계 음극재를 개발해서 전기차용 파우치 셀에 적용, 그죠? 이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소재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음극재 글로벌 시장 규모가 133억에서 2025년에는 5조 5천억까지 크게 성장이 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월 20톤의 생산 규모를 2023년 월 700톤 그러면 35배 정도 그죠까지 금요를 크게 는 당연히 수혜를 받았다 해서 대주전자 여기 하네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기가 내년에 1조 원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MLCC 부분이었죠. 근데 이 대주전자가 이 MLCC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다. 당연히 MLCC가 많이 팔리고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소재를 공급하는 대주전자도 수혜를 볼 수 있다 해서 대주전자 관심 갖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LOT 백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검사 공정에 필요한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 LOT 백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삼성전자가요. 제3자 배정으로 19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LOT 백금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지분을 LOT 백금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총수의 발행 주식이 한 8% 정도 된다 그랬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협력 관계가 더더욱 밀접해질 수 있다. 물론 올해 실적은 좀 부진해요. 3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34억 적자가 나는 내년서부터 빠르게 실적이 회복이 된다 해서 LOT 백금 우리가 관심 갖고요. 그리고 네페스는 뭐 계속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원으로 보고 탑으로 보고 세컨드 종목으로는 네페스 그렇죠? 빠질 때마다 관심 갖자. 특히 이 패널 레벨 패키지 PLP 방식이 세계 최초 기술 적용인데 지금 공장을 양산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내년에 완공되고 지금 협력업체한테도 PLP 패키징 쪽을 지금 의논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패키징 쪽은 대만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국내 업체로 수혜가 크게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네페스 좀 길게 보면 되고 또 특히 네페스 아까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요번에 상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선방하죠? 이 공모가가 26,500원인데 지금 4만원대 그렇죠?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 기업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요. 관심을 가질 만한 또 다른 종목으로는요. 5G 통신 장비 종목인데요. KMW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이 각국의 투자 지연으로 인해서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요. 내년 연말과 내년 초 투자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면서 실적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 중에 KMW는요.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요. 5G 통신 핵심 장비인 다중 입출력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투자가 이제 서서히 본격화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미국의 버라이즌, 이제 AT&T, T-모바일 등 세계 통신사가 5G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수혜가 기대되고요. 또한요, 최근 미국의 위성 TV 업체인 이 DC 네트워크가 5G 시장의 네 번째 사업자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된다 그러죠. KMW가 DC 네트워크에 직접 장비를 공급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며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연간 미국 매출액이 2025년에는 1,500억 안팎에서 2021년에는 6천억으로 4배 가까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었어요. 내년서부터 영업이익이 큰 폭이 증가죠. 올해는 영업이익이 871억으로서요. 전년 대비해서 한 36% 감소할 걸로 보지만은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천억대 큰 폭의 증가 추세다.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본격 성장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관심 한번 단기적으로 또 하나요. 지금 시장 흐름이 역사적인 신고가 치면서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데 못 올라간 종목,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순환매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아모텍 어저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저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 좀 추가로 넣을게요. 자, 이 아모텍도요, 이 MLCC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보면 아모텍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MLCC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려는 기대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제 MLCC는 삼성 전기가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아모텍이 만드는 MLCC는 삼성 전기가 만들고 있는 MLCC가 다르다 그러죠. 이 아모텍이 만드는 이 MLCC는요 평균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고 고주파 특성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높아 주로 항공이나 통신사 기지국 등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서 아모텍도 최근에 MLCC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모텍 이것도 뭐 실적은 부진하지만은 내년서부터 여기 보면은 이 올해 영업은 적자 나올 걸로 그죠? 전망이 되고 있죠. 하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264억 또 내후년 2022년에는 한 400억까지인가 올해를 저점으로 아모텍이 실적이 크게 회복되고 또 MLCC 쪽에 최근 시장 흐름과 맞는 그런 종목군인데 주가는 옆으로 지금 주가 관련 흔적이 역력하다.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한번 차트 모양 보죠. 네페스 우리가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년 보고 길게 보자. 올해는 실적 부진하지만 내년은 상당히 좋아진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흐름 나오고 있죠. 저는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 삼성전자 우선주를 메인으로 놓고 네페스를 세컨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좀 선정해도 되는데 갖고 계시는 분 끌고 가고요. 새롭게 내가 좀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31,000원 살짝 밑도는 선에서 주가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게 빠지면은 우리가 매수하는 습관을 들려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좀 31,000원 좀 밑에 내려오면은 신규 노리고 만약에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네페스 아크 그죠? 이 테스트 업체인데 자 신규 상장해놓고 26,500원이 공모가인데 지금 4만원이죠.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계 응급제를 만들고 또 MLCC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그죠?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2차 전지와 그죠? 반도체 쪽에 소재 쪽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지금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메인 종목, 세컨드 종목이 있고 단기 매매로 타이밍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LOT 백금 진공이죠. 펌프 만드는 회사인데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야, 그리고 또 이게 월봉상으로 봐도 이제 역사적 고점을 제 눈앞에 두고 있죠. 18,000원대 한 1,600원만 올라가면은 역사적인 신고가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다. 좋은 모습이죠. 거래 감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 부분도 내년부터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나. 그렇죠? 특히 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협력 관계가 더더욱 밀접해질 수 있다. 또 국제 사업도 두 개나 또 맡은 게 있죠. 이런 부분 주가에 반영이
충분히 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KMW, 아모텍이죠. 아모텍이죠. 아까 말한 대로 MLCC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어제 조금 늘어났는데요. 22만 주.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최소한 4, 50만 주는 나와줘야겠죠. 그런 부분. 아무튼 아모텍은 좀 거래가 증가하고 만약에 이제 어제 저점 한 3,700원 정도를 우리가 뭐 가격대 정도 보면은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에서 아모텍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KMW 그죠? 5G 통신 장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5G 통신 장비 이제 투자가 본격화 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관심을 가져 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한 4-5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죠. 지금 시장은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매매하기가 조금 수익 내기가 좀 편한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